당시 기병을 제압하기 위한 작전으론 6개의 꽃잎 모양의 육화진법이 널리 알려져 있었다. 신라의 장창보병도 이와 같은 진법을 사용했을 것이다. 신라군의 전투 대형을 자세히 살펴보면 선두엔 활을 든 궁수가 선다. 궁수 뒤엔 장창병이 있다. 그 다음은 도끼와 칼을 든 병사들이 백병전을 준비하고 있다. 전투가 개시되고 적의 기병이 돌진해 오면 먼저 궁수가 활을 쏜다. 그리고 기병이 가까이 오면 궁수는 뒤로 빠지고 이번엔 장창보병이 기병을 막는다. 나당 전쟁에서 신라군이 특수무기를 사용했음을 알려주는 유물이 발견됐다. 이 철촉은 길이가 22cm로 보통 화살촉보다 2배나 크다. 큰 철촉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화살 역시 일반 화살보다 무겁고 커야 한다. 화살촉의 크기에 맞는 화살은 길이가 1m나 된다. 당시 신라엔 큰 화살을 쏘는 무기가 있었다. 노 또는 쇠뇌라 불리는데 그 중에 하나인 이 수노는 여러 개의 화살을 연속 발사할 수 있다. 가장 많이 사용되어 있던 쇠뇌인데요. 이런 식으로 앞쪽에 놓고 발로 밟은 상태에서 쭉 당겨서 그런 다음에 여기다 화살을 올리고 그다음에 이제 여기서 방아쇠를 당겨서 발사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발사를 하면은 이런 식으로 발사가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물레를 이용해 시위를 당기는 농로노. 노의 위력은 시위를 당기는 힘에 비례한다. 결국 그 신라가 당시에 그 고구려나 백제를 제어하기 위해서 대기병전에 아주 유용한 노를 개발했고, 그러한 같은 노가 아주 전투 부대에 기본적으로 보급될 정도로 많았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노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노부대가 있었다는 것도 의미가 되고, 결국은 이러한 그 신라가 노부대를 이런 그 신라의 노부대가 나당 전쟁 시기에도 결국 그 당나라의 김화병을 제어하는데 이용되었을 거라 그렇게 추측됩니다. 적군에게 치명상을 입힐 수 있는 노는 신라의 대표적인 공격 무기로 그 중엔 화살이 천보를 날아가는 노가 있었다고 한다. 신라의 천보노와 유사한 형태였을 것으로 추정되는 노가 있다. 고려의 삼공파루노다. 파루노는 8마리의 소가 끌어야 시위가 당겨진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파루노는 앞쪽에 화살이 2개, 뒤쪽에 1개, 모두 3개의 화살을 채울 수 있다. 이 3개의 활시위는 모두 연결돼 있어 한 번에 3개의 화살을 동시에 발사할 수 있다. 그다음에 앞에 있는 것 자체는 이 보통 우리가 사용하는 이 활 쏠 때 사용하는 강궁을 2개를 넣었고요. 그래서 이 2개하고 이 하나하고 힘의 이제 비율이 맞아서 3개가 동시에 이제 힘을 발휘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앞쪽 2개의 활하고 이 뒤쪽에 1개의 활을 합치게 되면은 아마 200파운드를 훨씬 넘는 그런 아주 초강궁이 될 겁니다. 파루노가 어느 정도 위력을 가지고 있는지 실험해보기로 했다. 1mm의 철판 10여 장으로 관역을 만들었다. 과연 파루노는 철판을 뚫을 수 있을까?
화살은 1mm 철판 5장을 관통했다. 신라의 천번호도 이와 같았을 것이다. 매수성이 주둔해 있는 당나라군은 20만, 신라군은 겨우 3만이었다. 수적으로는 열세였지만 신라는 강력한 무기를 가지고 있었다. 높은 성벽을 오르기 위해 사다리를 펼칠 수 있도록 고안한 운제. 거대한 쇠망치로 성벽이나 성문을 파괴하는 당차. 거대한 돌을 멀리 날려보내는 발석차. 신라는 이런 무기들을 전문적으로 조작하는 특수부대를 운용했는데 노를 발사하는 특수부대도 따로 있었다. 695년 9월 신라의 3만 고병과 당나라 20만 대군이 격돌한 매수성 전투는 결국 신라의 승리로 막을 내렸다. 보다 성능이 좋은 무기, 전쟁에서 보다 큰 위력을 발휘할 수 있는 무기를 개발하는 것이 국가적인 과제였기 때문에 각 시대마다 그 이전에는 볼 수 없었던 신무기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고려 시대에도 그런 신무기들이 있었습니다. 자, 지금 제 이 뒤로 날아다니는 화살은 특이하게도 이 불꽃을 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화살의 이름도 주화, 즉 날아다니는 불이라고 하는데요. 이 형태는 기존의 활과 비슷하지만 이 활을 쏘는 원리라든가 효력 면에서는 기존의 활을 훨씬 능가하는 신무기였습니다. 이 보통의 활이 이 활대에 화살을 놓고 시위를 당겨서 쏘는 것이라면 이 주화는 화약을 태워서 생기는 힘을 추진력으로 해서 스스로 날아갑니다. 그러니까 요즘의 로켓과 같은 원리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것은 이 주화가 만들어진 것이 1380년경 고려시대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한국항공우주연구소에서 로켓을 개발하고 있는 최연석 박사. 그는 우리나라에 로켓을 발사하는 원리로 만들어진 무기가 있다는 사실을 처음으로 밝혀낸 인물이다. 조선시대에 사용된 각종 화약무기의 설계도와 제작 방법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는 국조오래설의 병기도설. 이 책에서 최 박사의 눈길을 끈 설계도가 있었다. 신기전이라 불리는 이 무기는 설계도를 분석한 결과 로켓 발사의 원리로 날아가는 무기였다. 태종 30년 이전에는 우리나라에 로켓가 없었느냐 하는 거를 제가 찾아보기 시작을 했습니다. 찾아봤더니 화포식 그 원핵에 주화의 약통과